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10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진짜 문화 파트도 끝나고 정말 이제 사회문화도 거의 끝나가네요. 이 문제집도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번에 이제 문화 파트에서는 문화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볼 건데요. 문화 변동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조금 문화 파트에서는 아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걔네만 좀 명확하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죠. 다음은 외래문화의 강도와 문화 주체성 강도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래요. 각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708페이지 1번 문제예요. 외래문화의 자발적일 때와 외래문화의 비자발적일 때가 있고 문화의 주체성이 강할 때 그리고 주체성이 약할 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 외래문화의 자발적이고 주체성이 강할 때 이럴 경우에 완만하고 점진적인 개성과 변동이 예상된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 주체성이 강해요. 그렇죠? 자기 주체성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는 스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성과 변동이 예상되는 거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그 문화 주체성이 강합니다. 하지만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문화 저항, 거부, 복고 이런 것들 나타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문화 주체성이 약해요. 주체성이 약한데 외래 문화의 자발적입니다. 주체성도 약하고 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문화의 변동 속도가 특히 빠를 수 있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라의 경우 문화 주체성은 약한데 외래 문화에 자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민이나 선교활동, 교육 등이 이해가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민, 선교활동, 교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한 그 주체성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 이럴 때 선교활동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자발적일 때는, 그쵸? 비자발적일 때는 외국 문화도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쵸? 너희 받아들이기 싫은데 자꾸 우리 문화를 이제 침범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쵸? 이거는 오히려 어떤 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침략이라든가, 뭐 식민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지, 이민이나 선교활동, 교역 같은 평화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어요. 넘어가시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중남미에서는 성모에 대한 숭배가 유난히 발달했어요. 이는 가톨릭에서 중시하는 성모가 그들의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여신과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외부 문화를 받았네요. 외국 문화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숭배하던 그 여신과 이제 융합을 해서 새로운 문화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융합의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융합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는 절을 지을 때 한쪽에는 산신각이나 칠성각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착신앙과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것이다. 즉 불교 플러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불교 플러스 토착. 토착신앙이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문화 융합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710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에서 내재된 그 개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은 중국 네모네모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조선족을 대상으로 주류 문화인 중국 문화에 대한 수용과 한민족으로서의 민족 정체감의 유지에 관해 연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들은 집 밖에서는 중국어를 구사해요. 하지만 가족끼리는 한국어를 사용했고요. 또한 평상시에는 한민족의 음식뿐 아니라 중국 음식도 즐기고요. 그리고 추석에는 송편 등 한민족의 정통 음식을 먹으면서 명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문화와 함께 뭐가 있는 거예요? 중국 문화도 있고 한국 문화도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서 새로운 문화가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거는 문화 병존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겠습니다. 문화 동화 아니죠. 그렇죠?
동화는 뭔가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게 동화고요. 문화 접변, 이거는 봤죠, 그쵸?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붙은 거잖아요, 그쵸? 붙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병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화 접변의 사례 중 문화 병존의 사례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극전파, 자극전파는 아니죠, 그쵸? 자극전파는 어떤 거예요? 무언가 외국에 있던 게 있는데 이거에 뭐예요?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자극전파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극전파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리얼, 하위문화, 이거는 있죠, 그렇죠? 하위문화는 뭐예요? 중국 내에 하위문화로서 무슨 문화가 있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위문화와 관련된 내용도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번 문제 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예요. 가나에 나타난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풍물축제는 별별 풍물축제는 지역의 전통을 계승한 풍물제비들에 참여하고 기획도 지역 주민이 한대요. 그래서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외지인들의 참여가 적어서 사실상 주민들만의 행사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공공음식축제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대부분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들의 세금으로 도대체 왜 이런 축제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축제 외연 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되죠. 그쵸? 맞는 이야기예요. 왜? 주민들 우리만의 그 축제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쵸? 외부에다가 홍보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거 해야 되겠고요. 나는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마련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 되겠죠. 그쵸?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갖고 축제 만들어서 남 좋은 일 시켜야 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니은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가와 나는 축제 과정에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다. 왜 그렇죠? 이거는 지역 전통을 계승한 풍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는요. 음식 축제라고 해서 이게 여기서 우리 전통 무언가를 활용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아마 그럴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만 찍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 과정에서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다?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가와 나는 축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재정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홍보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중국, 베트남, 대만에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그곳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베트남, 대만에서 유행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는 철저히 그곳 사람들이 선택하고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어떤 거요? 선택하고 재해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들이 고유한 문화적 배경 때문에 원래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접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전파되더라도 그 문화를 그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나름의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대중문화 국가 간 교류는 문화 동화의 원인이 된다. 여기서 문화 동화는 나타나 있지 않죠. 문화 동화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문화적 차별화가 없어지게 된다. 차별화가 없어지게 된다. 차별과 관련된 내용도 아예 없는 내용이고요. 한국과의 대중문화는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서 변화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계속 변화하는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고요. 화교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회교 문화권, 죄송합니다. 화교가 아니에요. 회교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병존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 병존. 예. 여기서는 오히려 뭐에 가깝다는 거예요? 문화 융합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병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한국인들이 일본 전통급 가부키를 볼 때 일본인들과 다르게 그 의미를 해석한다. 그렇죠? 일본의 문화가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 해석만큼은 우리가 스스로 독창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통해서 내린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아마존의 문두루쿠 부족은 개별적으로 고무 수액 채취를 하면서 1년 중에 3개월을 강가에서 보냈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들은 마을에 살면서 친족관계에 기초한 공동의 경제활동을 수행했고요. 유럽인과의 교역이 시작된 후에 이들은 고무 수액을 유럽에 들어온 물품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들은 수액 채취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했어요. 이거 핵심이겠네요. 외래 문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액 채취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했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에 따라 마을 거주기간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 친족간 결속력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로 새로운 정치적 역학관계도 창출되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물질 문화의 전파는 생활의 편리함을 갖춰온다. 편리함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그죠? 그리고 이걸 여기서 결론을 낸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결론을 낸다고 했을 때 너무 좀 저급한 결론이죠,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이 관계 없는 내용이요. 물질 문화의 전파는 서구에서 비서구 사회로 전행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핵심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서구에서 그 문화가 전파가 일어난 것 뿐이지, 그쵸? 항상 이쪽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은 서구 문화가 전파됐다가 아닙니다, 그쵸? 이것이 전파돼서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니고요. 3번 보겠습니다. 전파된 물질 문화는 기존의 물질 문화와 갈등을 일으킨다. 여기서 보시면은 기존 물질 문화 갈등 일으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결론으로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파된 문화 요소는 친족 집단에 따라서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된다. 이거 어떤 친족과 어떤 친족은 이익이 있는데 이거 두 가지 친족 중에서 어디는 A로 받아들이고 어디는 B로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 있어요? 없죠, 그죠? 없는 건 없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죠? 없는 건 없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파된 문화 요소는 기존 문화에 다차원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답이죠, 그쵸? 너무 명확한 정답입니다. 몇 가지 영향을 줬어요. 여기서 그래서는 4가지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쵸? 답은 몇 번이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해서 전통 문화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17세기 후반까지도 독자적인 민족 집단을 형성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잉글랜드와 통합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민족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민족 집단임을 내세우기 위해서 문화적 전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래의 관습이었던 백파이프가 전통 문화로 정착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얘기가 돼 있고요. 전통적으로 제사는 조상의 숭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8촌 이내의 친척이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형제들만 모이는 경우가 많아서 조상 숭배의 의미보다는 뭐가 많아졌다? 조상 숭배의 의미보다는 형제 간의 우애를 다지는 의미가 더 커지고 있다. 문화의 의미가 변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쵸? 보겠습니다. 민족을 구분하는 지표로서 한 민족만 갖고 있는 관습이다. 이거 뭐예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쵸?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서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가 의미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아니고요. 오래된 관습으로 구성되어 민족 집단이 오래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민족 집단이 오래됐으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런 의미였지만 지금 현재 사회가 변하면서 다른 의미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민족 고유의 관습에 외래적인 것을 혼합하여 보편성을 갖도록 발전시킨 것이다. 이거 외래적인 거 도대체 뭘 받아들였습니까? 없죠, 그죠? 없죠. 그냥 가족 형태가 변했고 그리고 민족 형태가 변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뭔가 문화가 들어와서 변하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관습을 시대적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상하거나 해석한 것이다. 맞죠, 그쵸? 옛날에 있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것.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5번 하시면 되겠네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다의 사례에 해당하는 문화 접변의 양상을 A에서 D에서 고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쿠바로 이주한 아프리카인들은 쿠바의 기존 문화에 흡수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상실했다.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동화에 대한 얘기고요. 동화. 자바의 인도 문화가 들어오면서 번역된 인도의 고대 서사시 라마니아는 그 기본 형식은 뭐 인도의 것이지만 기본 형식은 인도 것이지만 전통적인 전설이 함께 자바의 전통적인 전설이 함께 녹아 있었다. 두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나왔죠. 그쵸? 뭐죠? 융합이죠. 융합. 융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나이지리아의 후지 음악은 서구에서 들어온 악기와 의상을 사용하면서도 그들의 전통 악기, 언어, 그리고 속담도 사용한다.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느 하나가 없어지거나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그죠? 이거는 병존의 사례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접변의 양상 볼게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동화 같은 경우는 자기 문화 정체성 유지하지 못했죠. 그죠? 못한 거 마이너스 중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 문화의 수용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동화 같은 경우 여기서는 C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융합은 뭐죠? 융합은 자기 문화의 정체성도 유지했고요. 그죠? 외부 문화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은 A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병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자기 문화 정체성 유지하고 있습니까? 유지했죠. 그렇죠? 유지했죠. 외부 문화 수용했어요? 수용했죠. 그죠? 그래서 A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A가 2개 나왔다고 해서 융합이고 병존인데 왜 A가 2개입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존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 자기 문화 없어진 거 아니고요. 외국 문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융합만 봐셔도 자기 문화 유지했고요. 외국 문화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A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게 옳다라는 거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4번 CAA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부합하는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탱고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보카 지역의 하층 계급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그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주는 춤이었어요. 당시 아르헨티나 지배계급은 탱고를 부둣가에서나 추는 음탕하고 천박한 춤으로 멸시했는데 특유의 전염성으로 이민자들을 통해 유럽으로 번져나갑니다. 유럽으로 번져나갔어요. 특히 20세기 초 파리와 런던에서 탱고가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아르헨티나 주류 엘리트들도 차츰 저급한 탱고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됐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탱고는 현재 아르헨티나 주요 관광 자원이고 하층과 상층이 모두 즐기는 전통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초기의 탱고는 특정 계급의 하위 문화였다. 맞죠? 하위 문화였던 거 맞아요? 누구의 하위 문화였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위치한 보카 지역의 하층 계급이잖아요. 그쵸? 보카 지역 하층 계급만이 누리고 있던 하위 문화였다는 거예요. 주류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맞아요. 주류 엘리트들이 탱고를 배운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한다. 문화 동화의 사례는 아니죠. 그쵸? 문화가 뭔가 하나가 전파가 돼서 그것만 남고 원래 있던 것이 사라지는 현상이 동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화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뭘로 보시는 게 좋을까요? 하위 문화가 뭘로 변했다? 주류 문화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고요.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즐기기 시작한 것은 문화 접변의 사례에 해당한다. 유럽 사람들이 탱고를 즐기기 시작한 건 문화 접변이죠.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탱고 춤을 유럽에서 받아들인 거니까요. 그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탱고가 처음 시작될 당시 지배계급은 탱고에 대해 상대주의적 태도를 취한 게 아니라, 그죠?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취해서 그 문화를 평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정말 끝나가니까 좀 아쉽네요. 네. 저만 아쉽나요? 네. 아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요번에 시험 보시면은 다시 저랑 보실 일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저랑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 비극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 학원에서는 짧게 보고 사회에서 오래 보는 게 현명한 겁니다.
볼게요. 15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을 통해 들어온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피가 널리 알려진 계기는 6.25 전쟁이고요.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대량의 인스턴트 커피가 그 무렵에 등장한 다방에서 팔리면서 일반인들도 애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스턴트 커피가 생산되어 소비가 급증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많이 마시고 있죠. 그렇죠? 회사 이런 데서 그죠? 커피 타임 하시면서 이렇게 막 섞어서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고종이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은 직접 전파의 사례이다. 맞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직접 전파받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거 맞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애호는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문화 접변에 해당한다. 뭐 무리 없는 표현이죠.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인스턴트 커피의 소비가 급증한 것은 문화 융합의 사례이다. 왜 그렇죠? 인스턴트 커피가 그냥 미국에서 들어온 것 뿐인데 그잖아요. 그죠? 융합된 거 아니잖아요. 인스턴트 커피가 들어가서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이러면은 융합이죠. 그렇죠? 하지만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커피 생산은 자극전파에 해당한다.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자극전파죠. 외국에는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커피에다가 뭘 넣었다? 커피에 설탕과 프림, 뭐 각 곳곳을 넣어서 뭘 만들었다? 믹스커피를 만들었다. 뭐 이런다면 자극전파죠. 이런다면 자극전파인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자극전파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1번입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한 문화현상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비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전파와 변동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느려요. 이러한 물질적인 측면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가치의 변화는 물질 측면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기술 발달이 계속되면 그 간격은 점점 커지게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지만 너무 쉽죠. 그죠? 뭐에 대한 이야기죠? 문화 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문화지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요.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죠. 그래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데 이 사이버 범죄를 막을 무엇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제도나 제도나 사회적 뭐 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문화지체인데 지금 여기까지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다까지만 나오면은 문화지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까지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문화지체가 되는 거죠. 아니고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와 농촌 간의 생활 양식 차이가 커지고 있다. 도시와 농촌, 도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문화지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전혀 관련 없고요. 급속한 사회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규범이 나오지 못함으로써 규범이 없거나 혼란한 상태가 발생한다. 이건 아노미에 대한 얘기고요. 이건 아노미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복이나 식민지 통치의 경우처럼 문화 접변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거는 문화 동화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동화에 대한 얘기고요. 컴퓨터 관련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문화지체 현상에 해당하는 것이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부터 알 수 있는 우리 민족의 문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월 14일과 3원 밤에 쥐불놀이를 하고요. 그리고 정월 보름날에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고요. 대보름날을 전후해서 남부지방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성주를 보시면서 추수를 끝낸 뒤 핵국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고사를 지낸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무엇을 물어보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대충 봤을 때는 쥐불놀이, 지신밟기, 줄다리기 그리고 뭐 고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축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공동체 의식? 뭐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종교적이면 내세지향적인 성격을 지닌다. 도대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죠. 그죠? 뭐 내세적인 성격, 어디에 종교지향적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그죠? 물론 성주를 모시면서 추수를 지내는지 뭐 고사 지내는 건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나머지는요? 관계없죠. 그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공동체 지향적이면 협동노동이 강조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이번 답이 명확하게 나왔네요. 맞는 이야기고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 전혀 관계없고요. 이동성이 강한 수렵채집, 우리는 농경문화입니다. 아니고요. 가내수공업의 발달, 가내수공업은 나와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은 문화접변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변동의 양상을 유형화한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 A, B, C는 문화 요소고 플러스는 접촉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A, B가 접촉을 했어요. 그랬더니 A만 남았네요. 동화. 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A하고 B가 합쳐졌는데 A도 있고 B도 있어요. 이거는 병존이죠. 병존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A하고 B가 만났더니 C가 됐습니다. 이거는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하나씩 볼게요. 가의 예로, 동화의 예로는 우리나라의 한의학과 별도로 서양의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가가 아니라 나, 병존에 대한 이해가 되겠고요. 나는 외국 문화가 강제로 이식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강제로 이식되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은 가가 되겠죠. 그렇죠? 가, 동화가 되겠고요. 달을 통해 발생한 문화는 외국인과 문화인식을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융합이 된 다음에 융합에는 우리 문화도 있지만 외국 문화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은 오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하면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와 달리 나하고 다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쉽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정체성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쉬운 거는 나, 다가 아니라 가가 되겠죠. 그렇죠?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세 가지 사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원전 4세기 인도 간다라 지방의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양식 불상 조각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거 간다라 미술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그리스 문화와 인도 문화가 합쳐진 거죠. 융합의 사례겠네요. 융합. 네. 터키는 유목민족적 전통과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리스, 로마, 비잔틴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중세에는 이슬람 문화, 근대 이후에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에는 이슬람 문화와 서구 문화가 뭐하고 있다? 병존하고 있다. 헷갈리실까봐 단어를 그냥 주셨네요. 문화 병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백인들의 서부 개척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살해되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미국인들은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무상식한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제 넘어가시고 그 후 인디언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해서 보호구역에서 살아가거나 일반인 미국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섞여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되게 웃긴 애들이네요. 그죠? 자기들이 죽여놓고 보호구역 만들어주고 되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어쨌든 뭐죠? 동화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동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발명과 발견보다는 문화 전파가 강하다.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문화 전파가 강합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니은, 병존은 문화 공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병존, 공존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디귿은 강제적 문화적 변을 정당화하는 근거이다. 이거 강제적 문화적 변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정당화가 되나요? 정당화가 됩니까? 강제적으로 문화적변해도 이렇게 좋으니까 강제적으로 문화적변해도 되겠구나 이런 내용이 디귿에 되냐 이거예요. 그죠? 이거 보면은 되게 막 반감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적변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보기는 어렵죠. 디귿은 자발적 의지에 의한 문화동화,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일어난 문화동화에 해당하고 있죠. 답은 가하고 나 1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21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에 기억에서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뭐에 대한 내용일까요? 비물질 문화, 물질 문화의 격차가 생긴다는 얘기죠. 문화지체네요. 네. 문화지체 현상이 되겠고요. 네. 문화지체 현상이 되겠고요. 보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문화 요소의 변동 속도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기억 현상, 문화지체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문화지체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새롭게 등장한 사회 환경에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게 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치 규범이 더 이상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규범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아노미. 아노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기억은 사회 변동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문화 지체는 그렇죠. 사회 변동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 문화 지체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자세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머튼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니은의 정도는 계층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머튼 같은 경우에는요. 머튼 같은 경우는 아노미를 설명할 때 그 어느 쪽에 더 심하게 이야기하냐면은 하류층 쪽이 더욱더 굉장히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층 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어요. 하류층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디르켐은 니은의 발생 원인을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주장한 것은 디르켐이 아니라 머튼이죠. 머튼. 디르켐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디르켐은 급속한 사회 변화에 의한 뭐의 부재? 규범의 부재. 이게 디르켐이고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 간의 괴리라고 한다면은 머튼이 되겠죠. 머튼의 아노미에 대한 얘기고요. 아닙니다.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했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억에 해당한다. 아니죠. 선진화된 제도는 도입했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지체가 아니라 기술지체에 해당합니다. 기술지체에 해당하는 것이지 문화지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죠. 이런 문제는 이제 그 범위를 좀 넘나드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문화지체하고 아노미를 같이 물어보면서 이제 아노미 현상, 일탈행동에 대한 아노미 현상을 조금 물어보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충분히 여러분 문제에서 이제 응용 문제들, 여기 그 분야를 넘나드는 분야를 이제 합쳐놓은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